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불어난 공공기관의 군사를 빼겠다면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민간에 팔 수 있는 건 팔고 의료비나 콘도 회원권 같은 직원 복지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노동제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려서 최대 52시간까지 일하지만 앞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중에 한 주는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회사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이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란도 예상됩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동안 인원이 11만 5천 명이 늘고 부채는 84조 원이 증가했다며 인력과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공공군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이렇게 조금씩 넘기는 게 전형적인 민영화 방식이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민간과 경쟁하는 걸 틈틈이 넘겨라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거라 생각하고요.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고 하는 코레일의 경우는 어떨까? 코레일은 KTX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무궁화, 새마을 등의 적자 노선을 보조해왔다. 이를 교차 보조라고 한다.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며 KTX 일부 노선을 SRT로 분리한 결과 3년간 흑자를 기록하던 코레일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코레일에서 흑자 노선을 떼어서 SRT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적자 노선을 교차 보조할 여력이 사라지자 코레일은 다시 무궁화호를 축소, 폐지하며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 고작 몇십억 아끼려고 시골 노선부터 없애고 있는 겁니다. 민간 자본은 돈이 되는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의 GTX 노선 안에도 돈이 되는 구간은 따로 있다. GTX B 노선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양끝 구간은 민간 자본의 입맛에 맞지만 돈이 안 되는 도심 구간은 투자를 꺼린다. 결국 이런 회피 구간은 공공이 떠맡고 알짜 구간만 민간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주 52시간 노동제는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최대 52시간의 연장 노동을 한 주에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법을 또 고쳐야 합니다.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취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예방할 수 있는 예방에 중점을 둬서 이러한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기업인들의 그 경영 의지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좀 메시지를 주는 법이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